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최정상 의료진들이 손을 들고 치료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옆에서 부회장마저 자리를 떠났죠. 이로 인해 의료계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모든 일은 LA에서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날 밤 고도 35,000피트 상공에서 13시간의 비행 동안 일어난 사건은 미국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고의 의료진도 어쩔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급한 환자 앞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뜻밖의 한국 의료진이 나타났고 그들의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비행기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의식이 불명 상태인 환자와 그 생명을 구하려는 필사의 노력, 7시간의 긴박했던 상황을 지금부터 풀어봅니다. 그날 저는 미국 의사협회에서 20년 동안 의료 분쟁을 다루며 겪어본 적 없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매년 수천 건의 의료 분쟁을 처리하고 있었고, 저는 부회장으로서 모든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병원 밖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소송이 가장 많았고, 이로 인해 미국의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병원 밖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미국 의료계는 방어 진료로 유명했죠. 길에서 사람이 쓰러져도 의사들은 법적 책임을 두려워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지하철역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승객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도쿄에서도 횡단보도에서 쓰러진 노인을 외면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시아 순방의 목적은 각국의 의료 분쟁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었고, 저는 LA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시간이 걱정됐지만 좁은 이코노미석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베이징의 사례는 충격적이었죠. 지난해 한 의사가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왔는데 그로 인해 오히려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그 의사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런 악순환 때문에 중국의 의사들은 점점 더 방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비행기를 이륙한 지 약 3시간 정도 되었을 때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석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발표를 준비하며 의료 분쟁에서 환자와 의사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뚜렷한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은 조용했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든 상태였으며 승무원들은 기내를 돌아다니며 서비스에 바빴습니다.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 눈앞에서 곧 벌어질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은요. 옆자리에 앉은 동양인 승객이 저에게 의사인지 물었습니다. 제가 의료 분쟁 전문가라고 하자 그는 매우 흥미로워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의료 분쟁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 이유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높기 때문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임을 알고 나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한국의 방어 진료 문화를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사들이 환자를 돕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는 말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의료소송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환자를 돕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제 의심은 곧 깨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 때문이었죠. 창밖은 어두워지고 승무원들이 기내식을 수거하며 승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 잠이 들려 했습니다. 아시아의 의료 현실을 체험하기 위해 이 긴 여정을 떠났지만 그동안 미국의 보수적인 시각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갑자기 승무원의 방송이 기내를 가로지르며 의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륙한 지 4시간이 지난 심야 승무원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은 승객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고도 35,000피트 상공에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의식을 잃었고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맥박도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이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회항을 결정하고 가까운 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하지만 우리는 북태평양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회항이나 착륙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승무원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환자의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기내 방송이 울렸을 때 갑자기 앞좌석에서 한 중년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그 옆에서 젊은 여성도 함께 일어났죠. 저는 그들의 선택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환자의 증상을 보고 즉시 저혈당 쇼크를 의심하며 빠르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 여성은 제가 앞서 말했던 한국인 의사였고 함께 일어난 젊은 여성은 간호사였습니다. 혈당을 측정한 결과 수치는 30, 정상 수치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오렌지 주스를 급히 가져오려고 했지만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기도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주사가 시급했죠. 하지만 그 처치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의료진들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기내에 포도당 주사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자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체온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방법은 정맥 주사였지만 비행기의 흔들림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매우 까다로운 처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 교수는 그런 상황이 한국에서는 자주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병원 밖에서도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돕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소송의 위험성은 없느냐? 고 묻자 그는 주저없이 생명이 먼저라고 답했습니다. 기내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며 환자에게 필요한 정맥 주사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갔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미 포기했을 법한 상황이었죠. 승무원들은 비상 착륙을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가장 가까운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까지도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고 그 시간 동안 환자가 버틸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비행을 시작한 지 5시간이 지나고 환자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죠. 미국 의료계의 관행이라면 이제쯤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국 의료진들은 놀라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벌어질 일은 제 의학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될 것이었죠. 미국의 최고 병원에서도 볼 수 없을 고난도의 처치가 이 불안정한 비행기 안에서 시도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의료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한국인 의사와 간호사가 본격적으로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숙련되고 필요한 도구들을 재빨리 분류하며 수술실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의료진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일치했고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하는 한편 간호사는 이미 포도당 주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응급실에서도 보기 힘든 신속하고도 정확한 대응이 펼쳐졌습니다. 기내의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의 침착함이었습니다. 마치 지상에서의 응급실처럼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들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환자의 과거 병력을 확인하며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마치 말없이도 통하는 듯 눈빛만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저 몸짓과 시선만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죠. 의사가 포도당 주사를 지시하기도 전에 간호사는 이미 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절대 볼 수 없을 경이로운 팀워크였습니다. 승무원들도 그들의 지시를 완벽히 따르며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의료진이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자 그들은 지체 없이 빠르게 가져왔고 마치 이미 여러 차례 훈련을 받은 듯 정확하게 움직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한국의 항공사들이 이러한 긴급 상황에 대비한 특별 훈련을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이제 환자의 팔에서 혈관을 찾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혈관을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의료진들은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하며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듯 모든 집중력을 환자에게 쏟고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은 아마도 책임을 회피하려 했을 겁니다. 그만큼 위험이 크고 법적 책임이 두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 의료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환자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법적 책임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며 맥박, 혈압, 체온을 체크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위험 수준에 달해 있었죠. 시간이 흘러가며 환자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더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간호사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의 흔들림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맥 주사를 놓기 위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포도당의 농도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죠. 너무 높으면 또 다른 쇼크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고 너무 낮으면 효과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한순간의 판단이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기내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고 승무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의 실력이 시험대에 오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의료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세를 더욱 단단히 고정하고 시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의사협회 부회장이라는 자부심은 그 순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들의 전문성과 용기 앞에서 제 20년 경력은 그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제 곧 기적 같은 순간이 펼쳐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손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의료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었죠. 그 놀라운 순간들은 지금도 제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간호사가 마침내 주사 바늘을 들었습니다. 이 순간은 미국의 최상급 병원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었죠. 비행기의 흔들림과 불안정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마치 수술실에서처럼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혈관을 찾는 과정이었죠. 환자의 팔은 차가웠고 혈관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시술은 쉽지 않지만 이 극한의 조건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정맥 주사는 간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세계 최고의 의사들조차 장담할 수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응급실의 안정된 환경에서도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팔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혈관을 찾는 그녀만의 방법이었죠. 이 순간은 마치 예술가가 완벽한 작품을 그려내듯 간호사의 손끝에서 펼쳐진 기적의 연대기였습니다.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두드리듯 그녀는 섬세한 터치로 환자의 혈관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손길은 단순한 실력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숙련이 만든 정교한 기술의 산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을 때 기내는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순간 피가 역류하며 간호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한 정맥 주사, 그동안 응급실에서나 볼 법한 능숙한 기술이 이 좁은 비행기 안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액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혈관은 찾았지만 환자의 체온이 너무 낮아 수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았죠. 이 상태로는 포도당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위험이 있었고 간호사는 침착하게 수액병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의 온기로 수액을 데우기 시작한 것이었죠. 동시에 의사는 환자의 팔을 문지르며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이들의 협력은 완벽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죠.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수액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포도당이 환자의 혈관 속으로 흐르기 시작했죠. 시간이 천천히 지나갔지만 그들의 집중력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액이 잘 안 떨어질 때마다 간호사는 능숙하게 수액병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수천 번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그녀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수액은 마법처럼 잘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승무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간호사들은 세계 최고의 정맥 주사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매일 수백 번의 시술을 통해 이 정도의 숙련도를 쌓았기 때문에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도 완벽한 기술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체온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기발했고 모두가 잠시 멈춰서 그녀의 손길을 지켜보았습니다. 옷걸이를 변형시켜 링거대를 만들려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의료진들 간에 아무 말 없이 교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옷걸이를 손에 쥐고 그 작은 금속 조각들을 기민하게 움직이며 링거대를 만들어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손놀림은 확신에 차 있었고 마치 병원 응급실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링거대는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이었고 승무원들이 그 자리에 수액병을 걸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창의적인 해결책은 또 하나의 큰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제 환자는 계속해서 포도당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의료진은 다시 한번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의료진은 계속해서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고, 모든 승객들이 그들의 기적과 같은 행보를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면서 의료진들의 긴장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집중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순간보다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팀워크, 전문성, 그리고 환자를 위한 헌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돋보였고, 그들이 만들어낸 기적은 단순히 의료적인 성과를 넘어서서 인간미와 인내의 상징이었습니다. 승무원이 금속 옷걸이를 가져왔습니다. 간호사는 손끝으로 옷걸이의 모양을 능숙하게 구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공예가처럼 정교한 작업이었죠. 의사도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길이 맞물리며 임시 링거대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숙련도였습니다. 마취 전에도 여러 번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의료진들은 응급 상황에서 이런 즉흥적인 대처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현장 경험이 만든 노하우였던 겁니다.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멋진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위쪽은 수액병을 걸 수 있게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었고, 아래쪽은 좌석 틈에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완벽한 임시 링거대가 탄생한 것입니다. 승무원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해결책은 처음 본다면서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비행기에서 옷걸이가 의료 장비로 변신하는 걸 본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수액이 잘 흐르게 하려면 어느 정도 높이가 필요했죠. 하지만 좌석 위쪽 선반에는 고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흔들림이 심해서 수액병이 떨어질 위험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한국 의료진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했습니다. 담요를 접어서 쿠션을 만들고 그 사이에 링거대를 고정시켰죠. 흔들림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절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몰래 동영상을 찍기도 했죠. 위기 상황에서 빛나는 한국 의료진의 임기응변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은 계속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테이프, 가위, 수건까지 의료진이 요청하기도 전에 알아서 준비했죠. 그들도 이미 한국 의료진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옆자리에 한국 교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훈련이 되어 있다고 했죠. 때로는 완벽한 장비보다 순간의 기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수액은 안정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만든 링거대였지만 전혀 손색이 없었죠. 오히려 비행기의 흔들림을 고려한 설계가 더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의료진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가장 큰 고비를 넘긴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응급처치 후 자리로 돌아갔을 텐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모습에 승객들도 감동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건네주었고 다른 이는 담요를 가져다 주었죠.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보여준 인류애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마침내 환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맥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수액병을 3번 갈아 끼운 끝에 얻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환자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죠. 주변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승객들은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비행기 전체에 감동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기장이 직접 나와서 한국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국발 비행기였지만 기장은 자신의 모국어보다 한국어로 먼저 감사를 전했죠. 그만큼 한국 의료진의 활약이 대단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뇨 환자였던 그는 식사를 거른 채 잠이 들었다가 저혈당 쇼크가 온 것이었죠. 자신의 부주의함을 연신 사과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대화도 가능해졌죠. 의사는 인천공항 도착 전까지 계속 수액을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순히 따랐습니다. 승무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의료진에게 특별 기내식을 준비해 왔고 최대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의료진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환자의 상태를 계속 체크했습니다. 옷걸이로 만든 링거대는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흔들림에도 수액은 안정적으로 떨어졌고 주삿바늘도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었죠. 한국 의료진의 노하우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환자는 자신을 살려준 의료진에게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의료진들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며 오히려 환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인천공항까지 2시간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기장은 특별히 구급차 대기를 요청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착륙 후에도 의료진의 배려는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환자의 가족에게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죠. 환자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도 미안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료진은 따뜻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이제는 안심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감동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닌 인간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기장은 방송을 통해 의료진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든 승객이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고 의료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의사협회 부회장으로서 깊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하늘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환자는 가족들과 제외했고 의료진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제 명함을 건네며 LA 의사협회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죠. 그들의 헌신과 용기를 미국의 의료진들에게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돌아가야 할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예나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는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우연히 그들이 근무하는 곳이 그 병원이었다고 해서였죠. 병원 로비에서 마주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그 의사가 수십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고 간호사는 여전히 처치를 돕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중 한순간도 쉬지 못했을 텐데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환자들을 대하고 있었죠.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병원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전혀 놀라지 않았죠.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늘 이렇게 환자를 대한다고 하더군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의료 분쟁만 다루면서 잊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의사란 무엇인지, 의술이란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가치를 고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의사협회의 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보다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라고 선언했죠.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저는 한국에서 목격한 그 숭고한 정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새로운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미국의 의사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고 길거리 응급 환자 구호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아직 한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의사협회는 매년 한국의 의료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용기를 배우기 위해서죠. 특히 간호사들의 정맥 주사 기술은 이제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날 밤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은 의료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주인공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자리에서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요? 가끔 LA의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한국 의료진이 보여준 헌신과 용기, 그리고 그들이 제게 가르쳐준 의술의 참된 의미를. 앞으로도 저는 그 가르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